정치 유튜브계의 아이돌, 정치 유튜브계를 넘어서 정치계의 아이돌로 하겠습니다. 김영윤 폴리티커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하마스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지금 불안감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민주당의 생각은 세계에서 혼자만 품앗이로 사는 상황이에요. 경제가 다른 세계가 경제가 폭망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 경제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는 건데 그게 그냥 정부의 무능, 윤 정부의 무능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제 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게 별개의 일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봤더니 근데 이게 절대 결코 별개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지지하고 좋아하는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 상황에서 전쟁이 났을 때 니들 보호가 될 것 같냐. 그렇게 좋아하던 북한에게 종전선언하고 그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이 난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또 입을 쏙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진짜 입을 쏙 닫고 그냥 맞아요. 몬산을 봐요. 맞아요. 다 벗거든. 근데 민주당을 지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생각에 젖어서 계속 감싸는 거지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안보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기가 차는 이야기고 문재인 정권에서 저는 문재인이 간첩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는 상황들이 쫙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맘먹고 GP도 없애고 9.19 군사합의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대한민국 상공을 열어놓고 이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지금 다시 재검토 들어가야 된다.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이 왜 중요하냐 봤더니 이미 이란이 배후 세력인 거는 나왔고 이란에서 쓰고 있는 공격 무기가 지금 방금 9시 45분 기사에 43분 기사에 북한제까지 나왔어요. 북한제. 네, 나왔어요. 북한제 미사일까지 제가 사진을 드릴 건데 그러면 그 뒷 배후 세력이 이란은 나왔고 이란이 지금 쓰고 있는 무기가 중국제라는 건 나왔고 이제 북한제까지 나왔어요. 그럼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러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가 미는 하마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왜 미국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중국도 상황을 딱 파악해 보면 지금 대만은 공격하겠다고 이미 2017년도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아이고 모기가 말씀하세요. 지금 드론일 수도 있어요. 드론. 드론 드론 잡아야 됩니다. 비밀 파헤치는 드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미 대만을 공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두 가지 공격을 할 수 있을까를 지금 혹시라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테스트 겸 그렇죠. 미국의 힘 빼기, 미국 정계 여론의 힘 빼기 이런 거를 다목적으로 노리는 거죠. 그렇다고 또 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력한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아이언돔을 깨고 재래전으로 들어왔을 때 가능한가를 지금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럼요. 이건 문제가 있다. 제가 다들 지금 아이언돔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아이언돔이 원점, 진앙지에 타격을 가능했어요. 근데 거기 하마스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 타격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독이 바짝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자국민들 살해하고 뭐 거의 어린아이들 게장 같은 데 가두면서 조롱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야마가 돌았다. 그렇죠. 하마스 주민 보호 차원에서 그냥 공중 타격만 했지 원점 타격은 안 했단 말이에요. 원점 타격을 하면 하마스 주민들 이 무장 폭동 세력 말고 주민들이 다칠까 봐 안 했더니 아이언돔 실패했다고 난리를 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언돔 실패는 아니라는 거는 나왔고 그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게 모사드잖아요. 모사드죠. 모사드 정보력. 근데 네. 그게 이스라엘 쉽게 얘기하면 정부 안에서 그 지도부가 축출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 뭐 충이 일어났겠지만 사실 강력한 그 모사드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국가에서 우리도 겪었잖아요. DJ가 그랬고 노무현 문재인 때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무현을 거쳐서 문재인 때는 거의 국정원 무력화했잖아요. 국정원에서 진짜 뭐 아가씨 불러서 놀고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국민들 다 아셔야 되는데 일단 그 강력한 모사드가 무력화된 거는 국가 안에서의 문제도 있었다.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 다음이 보면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하마스가요. 쉽게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뭐 어찌됐든 우리가 아는 그런 저도 뭐 군사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그냥 테러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목적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목적인 것처럼 목적 하나를 두고 뭐 여자고 남자고 남녀노소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잔인한 거예요. 네. 잔인해서 거의 그 우리가 왜 영상 보면 이렇게 목 따고 막 이렇게 아유, 하는 것들이 네. 다 이런 집단에서 나오는 거고 이 사람들은 사실 종교 자체가 잔인한 종교잖아요. 본인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자. 그러니까 그게 그 죽이면 자기는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천당 간다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태어남 자체, 삶 자체를 인정을 해보려면 종교 자체가 굉장히 잔인해서 그래요. 이 보면은 인질 130명하고 하마스 4,000명과 맞개원 하자고 나온다는 건데 이스라엘 군인에게 돌 던진 7살 하마스 꼬마를 깜빵에 쳐넣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사실 저게 말은 돌이었지만 폭탄일 수도 있고 수류탄일 수도 그렇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애누리 없다라는 거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국방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저는 이 부분 딱 보면서 신원식 이번에 임명되신 신원식 장관에 대한 생각이 딱 들더라고. 항상 말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지금 이스라엘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다음이 이스라엘 네. 국기를 여러분들께 계속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맑아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열받았다는 거를 네. 가자 지구에 있는 군인 포함 민간인까지 다 죽이겠다. 왜냐하면 완전히 박멸하겠다. 열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 국민께 이스라엘 국민께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까 강력한 뜻을 표명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 어쩔 수 없다.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마스나 무장단체에 꼬리 내리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질과의 협상은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인질로 잡혀 있는 가족들이나 국민들한테는 죄송하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저쪽을 강력하게 응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미국이 테러 집단과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기조와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열받았다는 거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하마스도 사실 쫄아 있어요. 쫄아 있어서 더 막 인재를 죽이겠다 강력하게 나오는데 협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잘 파악해라. 그리고 미국에서 유대인 협회가 소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은 돈이다. 최고급 무기 지원하겠다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유대인이 모인대요. 또 돈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국가를 지키겠다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하마스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발표한 거예요. 뭐 스포츠 얄라얄라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놨네요. 폭격을 멈추지 않으면 인질 300명 참수 영상이 나왔는데 SNS에 매일 한 명씩 올리겠다는 게 이제 하마스 대변인이 발표한 건데. 네. 야, 오전에 발표를 했어요.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오늘 거. 오전이네요. 네, 1시 59분 네. 오늘입니다. 네. 근데 인질 카운트도 지금 사실상 맞지가 않을 수도 있고 저기 지금 뭐 각국에 프랑스, 태국, 미국 인질 한 11명 정도. 한국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한국은 한국 사망자는 아직 안 나왔고 미국은 공식 카운트로 11명 사망자. 태국도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상 전 세계가 미국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어요. 11명, 거기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도 나라가 움직이는데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가 그 전 세계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돕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뭐
제공을 한 거죠, 사실. 그렇죠. 원인 제공을 한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속보에도 하마스 다음 페이지가 하마스 지도자 위치 추적 미사일 쏴가지고 이제 사망했다고 일본 보도가 일본 났습니다. 속보 나오네. 하마스 위치 추적 미사일에 사망을 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망. 민간인이 죽던지 그런 사망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국가적인 차원에서 죄송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뭐 이제 아예 진앙지 자체 이제 씨앗을 말려버리겠다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라고 보는데 제가 왜 이거를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대한민국 정말 문제 있다. 아무리 한겨레지만 진짜 아무리 한겨레지만 10월 9일 차에 냈던 글을 보면요. 이게 우회적으로 소름 돋는 만평을 냈어요. 아, 요거는 지금 뭡니까? 예. 그 하마스 무기 지금 네. 하마스의 북한 무기 예, 사용 북한 정황이 무기 나왔다는 사용 거예요? 정황이 나타났다. 예,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 예, 북한 조금 무기라는 손에 건 들고 요거, 있는 저게 요게 북한 무기라는 예, 겁니다. F7 탄두로 추정되는 무기를 들고 있다. 네,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 다음 문제가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한결의 문제라고 만평이에요. 해요. 네. 예. 이게 왼쪽은 사실 뭐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 하마스의 공격을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이거는 지금 외국 언론 외신들이 발표하는 외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무리한 외교 정책과 팔레스타인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본 네타냐후의 극우 정책이 일조했다는 지적이 점점점 이건 이제 외국의 이제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요쪽이 북한의 공격이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무리한 외교 정책과 북한을 제거해야 할 목적으로 윤 정부의 극우 정책이 일조했다는 지적. 야, 여기서 이제 이 하마스 사태를 북한과 윤석열, 북한을 적으로 둔 윤석열 정부로 이제 공을 남기고 그것 때문에 그렇고 미국의 무리한 외교 정책 비판하고 이놈들 이거 참 아무리 한걸레지만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빨간 글자로 위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가 그냥 생각해. 아무리 한걸레지만 소름 돋는 만평이다. 그러네요. 북한과 중국에 가하는 압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거를. 그래도 시가 때가 있지. 지금 하마스 이거 사태 이렇게 하면 진짜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한걸레 진짜. 진짜 한걸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 쉽게 제가 얘기하면 종북 좌파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여러 번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결국은 종북 좌파가 김일성 아래에서 6.25 침략을 했던 그 무리들 잔당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거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종북 좌파 이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상 6.25 남침을 지지했던 일당들을 아직도 따르고 있다. 그 말은 지금 잘 사는 대한민국 박살나서 다시 불바다가 되고 여기에 살아남겠다. 자기들 뭐 하려고 자식들은 미국 다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너무 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해서 찾았는데 노동자 연대 이 청년 학생 그룹에서 올린 거래요. 예. 벌써 이 이름 자체가 노동자 연대 청년 학생 살벌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저항에 연대를 보내자 이스라엘에 맞서는 연대를 보내자 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이야. 이게 제정신인가라는 큰일 생각이 났네, 드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노동자 연대 노동자의 인터넷인데 제가 이게 너무너무 심각해서 이게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정당하다. 때 이렇게 하네요. 와, 야 이놈들 참 무지막지하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수요일 오후 8시에 예. 이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저항하자는 모임이 또 있습니다. 긴급 토론회까지 있고요. 긴급 토론회까지. 그리고 지금 박사님 저 왼쪽 예. 아래 보시면 긴급 집회. 행진을 하자. 야, 이놈들 이거 참. 이거 정말 큰일 심각한데 났네요.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를 이 앞 계단에서 어디 모이지도 않아요. 앞 계단에서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 계단에서 광화문입니다. 예. 행진을 하겠다. 근데 제가 이 핸드폰 번호
한번 이게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여기 얘네들 올린 예, 핸드폰. 찾아봤더니 예. 그러니까 누구냐면 노동자 연대 운영위원회 최모 씨의 번호인데 어. 이 노동자 연대는 남우익해서 평화주의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평화주의냐고. 평화주의 반 자본주의. 반자본주의를 표방해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극좌 사회 운동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아, 이건 뭐 야, 이거 참 엄청나다. 예, 이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국정원에 힘이 빠졌고 국정원이 지금 거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매번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간첩이 잡히면 그 간첩만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제가 이름 얘기하면 또 뭐 이렇게 뭐 명예훼손이다라 나오니까 자주 그 사람 주로 변호하는 사람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의심을 가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런 지원과 사실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국정원에 그 문재인 정권 동안 박지원이 국정원장에 앉아서 국정원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쉽게 얘기하면 스파이, 우리 한국에서도 스파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지원이 나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도 옛날에 007 영화 보면 스파이 리스트를 진짜 수백억 달러에 막 팔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국정원 박지원이 앉아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의 정보원들 정말 자산 한국 자산이잖아요. 그런 정보원들 리스트가 까발려지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의 지원 또한 없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국 내에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맘먹고 풀어주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정말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마지막에 정리가 이 다음 페이지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올림픽 경기가 끝났죠. 예. 여기서 대한민국 이 김삼석이라는 사람 페이스북을 따왔는데요. 네. SNS인데 김삼석이 윤미향 남편이고 예전에 간첩 남매 사건 예. 윤미향 남편입니다. 윤명 남편. 예. 근데 이게 어떠냐면 남북전에서 남녘의 승리 축하합니다. 은메달을 딴 북녘 선수들 역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라는 남녘, 북녘. 야. 근데 거기다 뭐라고 김삼석이, 했냐면 야. 김삼석이란 사람이 민족의 경사다. 좀 메달 따는 남이 양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마구 든다. 그러니까 북한이 은메달 딴 게 아쉽다는 거예요. 아쉽다 이 이런 말이죠. 거 좀 양보해 주지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른 많이 땄으니까 북한에도 좀 양보해. 이게 김상석입니다. 이래서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매 사건, 간첩 남매 사건. 이 표정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복식조에서 금메달 땄는데 은메달도 사실 대단한 건데 이 표정들 보세요. 이 표정이 불쌍하더라고 이거. 예, 왜냐면 은메달 따고 어떻게 이런 표정을 짓습니까? 북한은 금메달이 아니면 어차피 그러니까. 노동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불쌍해 죽겠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선수들이 불쌍해야 하느냐, 이런 걸 비판해야지. 양보를 해라, 얘라, 이 김삼석, 아유, 이런 놈들이 이 국회의원의 부인이고 남매 간첩 사건에 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이제 대한민국에 사실 지금 9.19 군사합의 문재인이 5년 동안 그 기념 참석까지 해가면서 입에 침이 마르고자 막 종북선언까지 목에 피를 토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군사분계선 5km 내 포격훈련, 물론 연대급 기동훈련은 전면 중단. 전투기 정찰기 비행도 군사분계선 서부 이남 20km까지 금지. 그럼 서울 항공이 뚫려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국군과 주한미군 방위태세 활동에 큰 제약을 주고 있는 게 9.19 군사합의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아이언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진 재래전 있잖아요. 그 이상한 그거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2명씩 들어와서 특공대들 하마스가 그렇게 왔거든요.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타고. 그러면 북한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왜냐면 드론도 그렇고 20km 항공을 다 비워놨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아예 재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요. 네. 이제 안보에 대해서 진짜 저는 그냥 다 그 문재인 정권 동안에 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다 부정해야 될 거라고 그럼요. 저는 봐요. 왜냐하면 다 통계 조작이지 군사 뭐 제대로 된 거 없잖아요. 검수완박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오는 1월에 모든 게 다 경찰한테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경찰 내에서도 자기들이 대공수사권에 대해서는 역량 미흡이라는 게 자체 내에서도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는 못한다. 그 말은 진짜 서울대 갈 놈도 아닌데 엄마가 정말 서울대 의대 가라고 가외 밀어넣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고 자기들이 힘들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 법안 때문에 이런 것들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 가야 되고 네. 진짜 제대로 된 그 중앙선관위 지금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제대로 방어해야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아니요, 잘 결론 내려주셨어요.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떨어진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큰일 났네요.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